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각 선거구에서 약 1시간 전부터 제20대 총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 쟁탈전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대규모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어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광주 전남에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밤 10시 무렵에나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무진중학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때문에 그런지 지금은 다소 한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차 날이 갤 것으로 보여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소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200여 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4.13 총선의 유권자는 광주가 115만 8천여 명, 전남이 156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주 사전투표에서 광주는 16%, 전남은 19%가량이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요.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전체 투표율이 19대 때보다 높아질지 또 두 야당의 경쟁 구도 속에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선관위는 이르면 밤 10시 무렵에나 당선자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진중학교 투표소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사흘 만에 야당의 심장 광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마지막 호소에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광주 시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함께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광주 시민의 선택, 호남의 선택에 다시 한번 정치적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사적생의 각오로 아뢰입니다.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건 새누리당에 유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선 호남인들이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한다며 전략적 투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대통합으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를 못 지켰다며 죄를 씻는 길은 정권 교체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지는 표는 새누리의 것입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를 돕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은 정권 교체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문재인 전 대표는 기아차, 노인타운과 여성 일자리 지원본부 등 광주 구석구석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향자 후보와 천정배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서는 마지막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 시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4.13 정치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지역 후보들은 광주에서 시작된 녹색바람이 대한민국에 몰아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일궈준 이 바람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기필코 이뤄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만이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끌 유일한 수권 대안 정당입니다. 정권 교체의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또 국민의당의 승리는 광주의 승리이자 광주 시민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호남 유권자들이 10년 동안 지지를 보냈지만 개파 패권주의와 만년 야당에 안주하며 절망만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공동대표는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또 읍소하고 다시 또 기회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당에 투표하면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와 더민주의 양당 구조를 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우산뿐만 아니라 황사 마스크도 챙기셔야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흑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남해안은 최고 30mm의 비가 더 오다가 오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부터인데요. 뒤부터도 옅은 황사가 내일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16.7도, 나주 14.6도로 밤사이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 구례 20도, 보성 고흥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누가 호남 제1당을 차지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종방판세로는 국민의당의 일당 등극이 점쳐지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으로 더민주 지지층이 결집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표심을 정하지 못한 20, 30%에 이르는 부동층의 향배와 밑바닥 민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도 관건입니다. 지지정당이 갈리는 20, 30대와 60대 이상의 투표율 결과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 여부,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차기 대권 주자에게 호남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관심의 하나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호남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인천, 경기 69.5%, 영남 66.6% 등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적극 투표 의사층이 19대 총선 때보다 2.5%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20대 유권자가 참여 의사가 7.2%포인트 높아져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20대 총선 투표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돼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유광종 사무처장과 투표할 때 주의사항과 당락 결정 시각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가장 바쁘고 또 긴장되는 날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6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돼서 이제 오후 6시까지 될 텐데 오늘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하는 날입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투표 장소에 오셨을 때 자체 투표용지를 기피소 안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투표 장소를 모르실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 휴대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광주 전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그동안 투표를 좀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역은 모처럼 형성된 정당 간 경쟁 구도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광고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투표참 홍보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서는 이번에 투표율은 다소 높아질 걸 예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60% 전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당락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까가 궁금한데요. 저녁 몇 시 정도나 윤곽이 나올까요? 네, 6시에 투표 마감 이후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을 하면 개표가 시작됩니다. 보통 한 6시 30분 전후에 시작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개표가 진행된다고 하면 9시 전후에서 득표 차이가 좀 있는 경우는 윤곽이 드러날 수 있고 득표 차이가 미세한 경우는 10시가 넘어야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지역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양당 경쟁 체제로 치러졌는데요. 그만큼 과열 홍탕 양상도 빚어졌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고소된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열한 양당 구조에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 건수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을 합쳐서 98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14건이 고발이 되었고 3건은 수사가 되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기부행위성 일의 금품 제공 행위들은 많이 줄었고 또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비방 이런 행위들은 상당히 또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사무처장님은 몇 시에 투표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빨리 하셨네요. 예. 오늘 뭐 국민의 의무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는데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치러지지만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후보들은 공약을 내걸고 여기에 중간 평가까지 받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출마 후보만 8명으로 광주 전남 최고의 총선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목포 선거구. 지방선거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후보들마다 유사한 지역발전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다른 점은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는 위원회를 구성해 총선 공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문보현 후보는 당선되면 2년 6개월 뒤에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정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제대로 성사 안 될 때는 제가 의원직을 분명히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 전남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간평가 공약이 나온 것은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신선한 듯 보이지만 중간평가 규정도 없고 방법도 명확하지 않아 선거용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운동 자체가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공약 없이 시작된 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평가 방법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비 확보와 관련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의 공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하남 산단에 2,9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권 후보의 선거 공보와 명함이 거짓이라고 공고하면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고의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의정 활동을 알리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관련돼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 혼탁 지수가 전남에서 가장 높았던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에서 선거 막판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과 24일 모 정당의 지역협의회장이 광양읍의 한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70명에게 10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후보자의 지인이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시민 16명에게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언급을 하며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대규모 합동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내 직장이라는 말을 시감케 할 정도로 설명회장을 찾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과 열비가 높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용 설명회장이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여 개의 좌석이 마련됐는데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북적입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도 공기업 채용 정보를 직접 듣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취업 상담 부스에는 행사 시작 서너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내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기업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같은 상황에서 1대1 상담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학생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 쪽에 가고 싶으니까 저는 이쪽을 계속 준비하니까 저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가산점 제도 등 광주 전남 출신 인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취업 조건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할당제, 또 목표제, 또 가점제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채용 지원 정책 1개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지난해부터 NCS 국가직무표준시험이 도입돼 지역 출신 인재들도
차별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올해 2,2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출현함에 따라 매주 일본 내염 매개 모기와 지카 바이러스 매개 모기 밀조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제주도와 경남에서 일본 내염 모기가 출현해 일본 내염 모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전거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평균 590여 건, 해마다 적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15명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까운 곳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생각해서 평소에 헬멧이나 보호대 착용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광주에는 자전거 도로의 대부분이 인도와 함께 쓰도록 돼 있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을 피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교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장과 교감이 나란히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광주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과 모 중학교 교감에 대해서 각각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교감 강등 처분과 해임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2단계씩 감경됐습니다. 징계 당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서 소청심사에서 감경 처분이 내려지면서 과잉 징계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중국 해룡 장성이 경제와 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남구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가꾸는 건강아파트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성경찰서는 고등학교 수학여행과 학생 수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전 음주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례구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위원을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MBC 드라마 대장금 OST를 부른 목포 해인여고 출신 국악인 박예리 명창이 전라남도 교육청의 명예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남교육 명예대사 위촉식에서 박예리 명창은 간절하게 원하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며 앞으로 전남 지역 예술 꿈나무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2개 개표소에 소방차를 배치하는 등 선거 지원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투표소에 대한 화재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개표소에 소방차와 내부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한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 지원을 선거 당일까지 신청을 받아 돕기로 했습니다.